한 주간의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31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존중과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자를 맞아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를 강조한 대통령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비정규직 조건의 공정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현장 감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입니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기에 발맞춘 노사 상생과 노조의 책임 있는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상승하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경감 방안 마련을 강조했으며 연휴 기간 안전 및 재해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 모두 21명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대외 관계에 있어선 공적 입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또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요, 우리 국민은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랄 것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세계 경제 및 안보의 구조적 재편 상황 속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적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인도와 베트남 순방을 통해 다방면의 협력을 공고히 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전통 우방국과 협력의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중동 상황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고유가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있는 만큼 더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력 유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만에 방한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와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사비스 대표는 10년 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역사적 대국을 총괄했고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입니다.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는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도 많고 또 국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인류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갈 건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공격으로 또는 인류에 대한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갈지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딥마인드는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바이오, 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개소하고 국내 연구진의 딥마인드 인턴십 기회와 연구진 상호 파견을 추진하며 미래 AI 인재 양성과 기술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대통령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